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국회나 장애 집회 형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기소가 이른바 백현동 비리 사건이라는 본류와 전혀 동질성이 없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판까지 이르게 된 발단은 무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그 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별건 수사에 의한 기소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2022년 5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별건 수사를 금지한 국회를 존중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검찰이 유력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해달라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어떠한 위증의 요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 난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에서는 피고 이재명 편에서 진술을 했던 증인입니다. 법원은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피의자들의 궁박한 처지에서 검찰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이 기소를 재판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기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또한 존중합니다. 동시에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징역형 유죄 판결도 기각됐어야 하는 판결임을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상태를 검사나 판사가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관심법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법률의 범죄로 규정돼 있다고 해도 그 구성 요건의 성립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입니다. 또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매우 절제되고 또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기소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정치적 시비가 크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실제가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성남시장이 식품연구원 부지매각 협조 의무가 있다는 국토부의 세 차례 공문 내용에 대한 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에 협조하라는 국토부 공문이 실제하고 더구나 자신의 시정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의 처지로부터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입니다. 또 다른 유죄 판결의 근거는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포함한 여럿의 얼굴이 나오는 단체 사진 일부를 캡처해서 제시한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에 대해서 원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선관위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었던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를 뒤져가면서 정치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기소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검찰이 허락한 민주주의, 사실상의 정치검찰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삼권분립의 질서의 기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삼권분립 질서는 누구나 사법부의 판결에 기속되고 따른다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을 신성한 것으로 떠받들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1심이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유죄 판결은 전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 모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소 자체가 검사의 정적 제거용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시작된 재판들에 대해 법과 양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적어도 최종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정치검찰은 오늘 위증교사죄 무죄 선고에 대해서 분명히 항고할 것이겠지만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이조차 기각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민주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잘되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또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민주공화국 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것, 그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대한민국 정치가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무죄 판결 환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규원 대변인, 이들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합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 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힌 겁니다. 중형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겁니까?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바로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반드시 진보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 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니마, 그 휴대폰 버리지 마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전화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더니 휴대전화 탓을 하면서 전화를 바꿨습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해도 그만인 것만 아주 잘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더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 기존 전화기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검찰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외 순방 가서 잃어버리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져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 전화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라고 말한 그 통화도 그 전화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전화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그 순간 증거 인멸이 됩니다. 그러니 새 전화 개통한 기념으로 기존 전화는 창원지검에 스스로 제출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떳떳하면 왜 특검을 못 받느냐고 했던 과거 검사 윤석열의 기세로 우리 부부 전화기 가져다가 명 씨와 관련 있는지 마음껏 수사하라고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진은정은 한동훈의 고초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진은정 변호사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진은정 변호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추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다라며 글 작성자가 한동훈 가족이 맞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진은정 변호사의 모친, 부친, 시부모, 딸까지 등장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집중적으로 900여 건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입에 담기 조심스럽지만 진은정 변호사의 가족이 올린 것으로 의심받는 글, 그 내용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김건희, 전광훈 똥개들이 발악하는군요.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김건희, 개 육갑 떨지 마세요 등입니다. 진은정 변호사의 남편인 한동훈 대표는
가족들이 이런 글을 올렸냐는 기자의 물음에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가다가 런동훈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장해찬 전 최고가 이번 의혹의 몸통을 진은정 변호사라고 지목까지 했으니 이젠 진은정 변호사가 직접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진은정 변호사를 의심하는 근거로 양가 부모님과 미국의 딸 등 가족 명의를 인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 변호사가 맘카페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능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진은정 변호사님, 장해찬 전 최고의 말이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해찬 전 최고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원내대표, 당대표, 최고위원 할 것 없이 볼썽사납게 싸우더군요. 진은정 변호사라도 나서 진위를 가리고 남편의 짐을 좀 덜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은정 변호사는 절대 참지 말고 현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남편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장해찬 전 최고의 발언이 거짓일 경우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꼭 그녀에게 가 닿기를 희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습니다. 또한 녹취를 짜집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랍니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